아니 뭐야, 가격이 경차 레이급인데 NCM 배터리가 들어가, 주행거리가 400km가 넘어, 가격은 3천만원대? 아니 이러면 우리 EV3도 사야 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혹시 그거 느끼고 계신가요? 전기차 시장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비싼 전기차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전기차가 저렴하다 못해서 가솔린 차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차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 신호탄 같은 차가 하나 있었죠. 바로 레이브. 그리고 두 번째 차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아니, 캐스퍼 아니고요. 캐스퍼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EV3입니다. EV3가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차가 저렴하다, 그래도 모양이 형편없으면 그거 어떻게 탑니까? 솔직히 레이 EV 실용성 좋고 저렴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지만 경차 디자인이라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디자인까지 봐야 될 텐데, 그 EV3의 모든 모습 다 유출됐습니다. 뭐야 이거, 기아 보안 왜 이래? 야, 외관 잘 나왔구만. 실내까지 나왔네. 야, 이거 다 유출됐어. 거기다가 배터리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알려졌으니까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시장 하면 당연히 럭셔리카 시장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현대차 그랜저잖아요. 4천만원대, 뭐 비싸야 5천만원대인데 아이오닉5는 시작 가격이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보다 1,000만원씩 더 비싼 차였죠.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이런 차들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물론 비싸더라도 잘 팔리기만 하면 그만이죠. 그렇잖아. 비싸면 더 좋지, 잘 팔리기만 하면.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 이거 살 수 있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예전에 쌍용이 렉스턴 처음 공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1%를 위한 차,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가 연간 200만 대씩 팔리는 시장입니다. 근데 5천만 원 넘는 차는 연간 2만 대 팔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대한민국 1%를 위한 차인 거지. 이제 전기차니까 전기차가 나오면 이 시장이 좀 넓어지나 이런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1%가 뭐 어디 그렇게 쉽게 늘어납니까? 에이, 안 되지. 그런데 전기차의 상품성도 조금 고민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전기차가 정말 럭셔리하게, 정말 완전 넘사벽의 고급차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동경하게 만들면 그럼 그렇게 비싸도 팔렸을 텐데, 흔하게 팔리는 게 아이오닉 EV6 택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애초에 저게 택시로 만든 차인가 라고 생각하잖아. 게다가 심지어는 요즘 택시로 타기가 싫어서 카카오티에 아이오닉 안 오게 하는 옵션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택시 운전사들이 원래 운전을 울컥울컥 하는데, 그런데 여기다 전기차까지 조합이 되니까 아주 환상의 콜라보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로 전기차를 처음 경험한 사람이 이 차를 과연 럭셔리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당연히 힘들고, 5천만 원 넘는 차를 애초에 여러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판다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애초에 그럼 왜 그렇게 비쌌나? 떼돈 남기려고 그랬나? 그건 아니고, 그랜저 같은 차하고 비교해보면요, 엔진부터 변속기까지 모두가 현대가 만드는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았어요. 배터리 누가 만듭니까? SK, LG, 삼성 이렇게 3개사가 만들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와야 됩니다. 모터도 완전히 사와야 되고, 이제는 모터도 자체 개발을 하고 배터리도 자체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와야 되는 부품이 엄청나게 많죠. 특히 그 중에서 배터리가 워낙 비쌌으니까 배터리 가격만큼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배터리가 저렴해진 겁니다. 한창 전기차가 너무나 인기를 끌고 있을 때는 배터리 원료에 사재기가 있었어요.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쪽에서 꽉 쥐고서 풀지 않았던 거지.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적절한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귀해서 문제가 됐던 코발트 품귀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중국 자동차들이 요즘 뭐 씁니까? LFP 배터리라는 걸 쓰잖아요. 이 LFP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뭘 안 쓰는 거예요? 리튬 쓰잖아. LA 리튬인데 망간은 원래 저렴하고 코발트를 쓰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어서 그래서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LFP를 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 코발트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발트 수급에 여유가 생기고 배터리 가격이 내려오는 이런 배경이 됐죠. 배터리 가격 지금 절반 가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가격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 EV3 3천만 원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솔직히 3천만 원에 팔 것 같진 않죠. 당연히 4천만 원대겠지. 여기서 보조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잘 3천만 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EV3 실차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EV3 사진을 보면요, 총 9장인데요. EV3 공개는 다음 주인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먼저 유출이 되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김이 좀 샌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티징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일반 모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한 GT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 디자인을 대충 이렇게 보면 EV9의 요소들이 그대로 박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EV9 못해도 8천만 원 하던 차인데 그 차 디자인 그대로 축소를 했다고 하니까 베이비 EV9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귀엽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EV9 사신 분들이 좀 억울하다고 느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규모 차이가 너무 있어서 아마 사진으로 봤을 때는 EV9스럽다 라고 할 텐데 실제로 보면 아주 귀여운 느낌이 들 겁니다. 사자 아니라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컬러부터 굉장히 톡톡 튀네요. EV3 일반 모델, GT 라인 둘 다 지금 오렌지색 컬러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아 EV데이에서 봤을 때는 요 파스텔 컬러 굉장히 예뻤거든요. 요 연두색 느낌? 요거 괜찮은데 요 컬러로 안 나올라나? 꽃다망토색이라고? 아니에요. 택시 컬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약간 깊이감 있는 컬러, 거의 마그마 수준 아닌가? 근데 기아가 원래부터 오렌지색을 잘 만들었습니다. EV3하고 비슷한 셀토스 한번 보세요. 마스 오렌지라는 색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색이 제일 마음에 들던데. 일론 머스크는 화성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아는 옛날부터 이렇게 마스색을 계속 이렇게 내세웠다고. 기아가 원래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먼저 화성에 갔잖아요. 화성에다 공장도 세웠는데. 마스 오렌지 말고도 오렌지 딜라이트 색도 있었죠. K3 GT라든지 니로 C필러에도 이렇게 딜라이트 오렌지색 이런 거 쓰기도 했고, 오렌지색 워낙이 경험도 있고 도로에도 흔치 않은 색이니까 이런 색깔로 나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좀 더 차가 튀어줘야 되니까 이런 컬러를 넣는 게 파스텔 톤보다는 훨씬 어울려 보이네요. 근데 아마 국내 시장에는 이게 메인 컬러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내 시장을 위해서 아마 안정되고 멋진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린색으로. 1등은 흰색이라고? 흰색 좀 그만 뽑지. 네, 앞부분에 헤드램프를 보죠. 헤드램프가 굉장히 놀랍게 생겼네요. 헤드램프는 지금 굉장히 작고 얇아지니까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고요. 디자인 요소로도 아주 예쁘게 느껴집니다. 저렴한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 모델부터 모두가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면요, 양쪽에 24개, 한쪽에 12개씩 작은 프로젝션 LED 램프가 촉촉촉촉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아는 이걸 가리켜서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라고 얘기하는데요. 큐브라는 말을 예로부터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스몰 큐브 이런 식으로 이어간 것 같고요. EV9에 처음으로 적용했던 그 헤드램프 여기다가 적용해 줬는데, EV9의 이 헤드램프는 무려 148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차에다 넣어준다? 아마 뭔가 급이 나눠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희가 레이 EV 갖고 있는데 시작 가격이 2,775만원이나 되는데 여기도 지금 할로겐 램프 들어가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가서 따로 애프터마켓 샵에 가서 교체하기도 했죠. 요거 얼마 한다고 안 넣어줘? 기아 니로 EV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램프가 할로겐입니다. 이 노란 램프가 들어가요. 아니 5천만원짜리 차에 어떻게 노란 램프를 넣어줘? LED 들어가는 거 아주 환영입니다. 솔직히 자동차 회사들도 LED 넣는 거는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원가로 치면은 10만원도 증가 안 할 텐데, 근데 길에서 LED가 아닌 자동차를 보면 차가 너무 후져 보여. 그걸 보면 차를 계약하려다가도 요건 좀 하면서 결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LED를 넣어주는 게 100번 낫죠. 어차피 램프 두 가지로 운영하려면 물류비만 증가하고 그거 남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면에서 일반 모델하고 GT 라인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고 있네요. 가장 다른 점은 이 범퍼 디자인입니다. 범퍼 디자인이 이렇게 다르구나. GT 라인이라고 해서 검정색 부분이 그냥 까맣게 처리된 건 아니고 이 부분이 다크 크롬이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각도를 주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에어댐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기아 차들이 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죠. 제네시스에도 이런 식의 라인들이 꽤 있는데 어떤 브랜드가 어떤 걸 따라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요즘 디자인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범퍼 하단에 보면
액티브 에어 플랩이 장착되어 있는데 일단 잘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그 부분에 이렇게 열고 닫는 부분이 들어있어서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EV6 페이스리프트를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그 페이스리프트에서 봤던 액티브 셔터 그릴 앞쪽에 있는 이 그릴 부분, 그릴 앞에 있는 그릴 부분이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EV6 페이스리프트하고 비슷한 라인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예쁜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일반 모델은 아래쪽에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GT 라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구멍의 영역이 이만큼씩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가 특이한데 요즘 들어 범퍼 부분을 까맣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앞부분을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게 일상적이어서. 근데 GT 라인 같은 경우는 앞부분 전체가 검기 때문에 다른 차를 좀 이렇게 톡 건드리더라도 컴파운드를 슥슥슥 문지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여기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일반 모델은 여기에 크롬을 덧대서 크롬 부분이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내고 있고요. 약간 SUV 느낌이 더 물씬 풍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GT 라인하고 일반 모델하고 어떤 쪽이 더 고성능으로 느껴지느냐,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GT 라인이라고 하지만 기존의 다른 자동차들의 GT 라인은 뭔가 좀 우락부락하고 막 터프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GT 라인은 얘는 좀 평범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GT 라인이라고 해서 정말 더 고급인가? 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취향에 따라서 이게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저게 더 좋은 사람도 있는 그런 정도의 옵션으로 느껴지네요. 자,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측면에 보면요, 도어 캐치 부분이 특이합니다. 도어 캐치가 어디 갔어? 오, 뭐야 이거 손잡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네? 여기는 손잡이가 있어. 이거 왜 손잡이 있다 없다 해? 아마도 사진이 아니고 그래픽인 것 같아요. 실물차였다면은 여기 손잡이가 있다 없다 하진 않겠지. 앞부분의 손잡이는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도어 캐치 위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네요. 위쪽으로 손잡이가 간 경우는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스파크 같은 도어의 손잡이는 뭐가 문제였냐면 손잡이 자체가 움직일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쪽 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죠? 제일 편한 건 뭐냐면 그 도어 자체를 잡는 거지. 도어가 일단 열리고 나면 항상 도어 끝을 잡잖아. 그래서 손잡이를 도어 끝에다 붙여놨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도어 끝에다가 손잡이를 만들어서 그걸 잡고 열도록 한다. 요거는 저는 여태 처음 봤는데 자동차 역사상 처음 있는 손잡이가 아닌가. 기아가 손잡이를 위쪽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소형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약간 큰 차 K4 정도 되는 자동차에도 이런 걸 넣는 걸 보면 아마도 이걸 디자인 요소로 써서 C필러, 후면 팬더, 뒷팬더 쪽을 굉장히 예쁘게 꾸밀 수 있다. 그리고 매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유용한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GT 라인 같은 경우는 블랙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 그리고 블랙으로 이렇게 투톤 처리를 해놓은 걸 볼 수 있네요. 가니쉬 같은 경우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측면 사이드 가니쉬가 일반 모델은 여기 크롬으로 이렇게 덧대져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차가 조금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최저지상고가 그렇게 낮은 차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 크롬 있는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아래쪽에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특유의 아쉬운 부분, 최저시상고가 낮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아래쪽으로 너무 내려와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차가 뚱뚱해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위쪽으로 크롬 액센트를 주고 차가 마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식으로 SUV처럼 높다 착각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크롬으로 덧대 놓으면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겠다, 좀 튼튼한 차다 라는 느낌도 주고 있고 오프로드의 스크래치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게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GT라인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을 도장을 해서 이게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가 아니라 도심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보여지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차가 GT라인은 낮아 보이게, 일반 모델은 좀 높아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휠을 보면요, 요즘 들어 기아가 이런 기하학적인 휠을 잘하고 있는데 EV3에서도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참신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예전에 EV3 콘셉트에서 봤던 그 휠하고 아주 비슷한 휠, 멋진데요. 면도 굉장히 크고 듬직듬직한 그런 느낌의 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T조에서 봤던 그 휠인가?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래서 지금 휠이 두 가지가 유출이 됐는데 뭐 둘 다 아주 독특하게 이 자동차 전체가 기존에 없었던 자동차
세그먼트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특이한 그런 휠을 갖고 있습니다. 자, 후면은 살짝 보면요, 후면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EV9하고 비슷한 그런 패턴이죠. 그런데 EV9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EV9에서 나머진 다 괜찮아, 근데 가운데를 향한 요 선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볼보처럼 만들려다가 나는 사실은 볼보 아니지롱 하는 느낌으로 가운데가 쭉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어색하다, 주변하고 조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EV3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안쪽으로 램프가 들어와도 그래도 꽤 조화롭고 멋있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EV9은 이런데 EV3는 이러니까 이게 있는 게 낫네. 더 예쁜데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보면 이 부분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마도 스타맵 시그니처하고 잘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브레이크라든지 깜빡이라든지 라이팅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눈으로 볼 때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위치에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타맵 시그니처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자리 맨 끝에 있거든요. 앞쪽도 뒤쪽도 맨 끝에 있어서 차는 굉장히 넓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 팬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이 차의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그 램프가 팬더 튀어나온 걸 더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과격하게 더 터프한 자동차로 느껴지게끔 디자인을 잘했네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시그니처 램프가 이렇게 가장자리 끝까지 물러나 있으니까 누군가 톡 들이받게 되면, 아니면 내가 후진하다가 북 긁게 되면 램프 전체를 갈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이퍼가 안 보이네요. 저렴한 자동차라서 와이퍼 안 주나? 아마도 뒤쪽에 있는 이 스포일러 아래쪽으로 와이퍼가 내려올 것 같아요. 히든 타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좀 깔끔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 플레이트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일반 모델은 여기 크롬으로 해서 오프로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흉내내고 있어요. 근데 GT라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심형 자동차에 세팅을 하고 있어서 아래쪽을 크롬으로 하지 않고 스키드 플레이트 느낌도 나지 않고 고성능 자동차의 뒷부분인 것처럼 터프한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있네요. 나는 일반 모델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의 완성도, 비율도 훌륭합니다. 이 차체 크기에 대비해서 바퀴의 직경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휠하우스의 형상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고성능차, 콘셉트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마 디자이너한테 가장 멋진 차를 한번 디자인해봐라 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그릴 겁니다. 휠을 굉장히 크게, 실내는 굉장히 땅땅하게,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그렇게 디자인할 텐데,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작지만 알차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네요. 매끈하고요. 콘셉트카로 보여줬던 EV3하고 실제로 나온 EV3를 보면 거의 같은 차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때 EV4 디자인도 미리 공개됐었는데, 그럼 EV4도 거의 똑같겠네. 이렇게 미리 보여줘도 되나? 자, 실내 디자인을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일단 레이아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는 베이비 EV9이란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될 만큼 디자인이 너무 EV9스럽게 생겼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센터 내비게이션도 12.3인치,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딱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EV6하고 비교해도 더 예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디스플레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5인치 공조장치 디스플레이도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EV9하고 똑같은 부품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EV3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니로 EV, 아니 이제 형님이 아닌가? 옆집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니로 EV 같은 경우는 10.25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니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니로 얼마 전까지 타다가 팔았죠? 돈 잘 받고 팔았죠? 아, 잘하셨습니다. 헤이딜러로 팔았어요? 야, 역시 헤이딜러 제로. 헤이딜러 광고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 요것도 그대로네요. 공조기 에어벤트 두 개가 있고, 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돌리는 레버가 있는데, 이게 볼륨 스위치입니다. 왜 볼륨이 여기 있는 걸까? 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유지될 줄은 몰랐다. 자,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충전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이것도 좌표 찍힌다. 폰 보시면 안 되죠. 폰 보시면 안 되고요.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넣어줄 만도 한데 사실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무선 충전 패드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원가가 그렇게 늘었나?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요? 그거 하나만 더 넣어주지. 현대의 차는 산타페부터 무선 충전 패드 두 개 들어가는데, 이제 기아는 아직까지 두 개 넣어주는 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좀 해주지.
전체적으로 이 인테리어를 보면 그냥 EV9하고 거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버튼들 다 똑같네.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네. 그런데 스티어링 휠은 또 다른 차하고 똑같네요. EV6 페이스리프트와 마찬가지로 일반 모델은 투스포크 휠처럼 생긴 이런 휠이 들어가고요. GT 라인에는 이런 식으로 포스포크 휠이 들어가네요. 디자인, 색상, 버튼 배치 이런 것들 모두가 똑같다. 그냥 동일한 부품을 쓴다고 봐야 됩니다. 자, 반대편을 보죠. 시트가 있는데요. 시트가 무슨 빨래판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 디자인에서 여러 곳에서 일자 디자인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휠에도 있고요. 이렇게 뒤쪽 테일 램프에도 있습니다. GT 라인의 아래쪽에 보면 디퓨저처럼 생긴 부분도 이렇게 일자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릴도 GT 라인 같은 경우 일자 그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풋 레스트를 보면 이렇게 또 일자 라인을 쭉쭉쭉쭉 긋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선의 라인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번 디자인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빨래판 디자인이 있는 걸 뒤로 해서요. 여기 보면은 헤드레스트가 ET 헤드레스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ET 헤드레스트의 특징은 EV6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 플라스틱 부품이 너무 저렴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멋져 보입니다. 전혀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컬러가 독특한 게 위쪽은 밝은 그레이색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색 부분에서 이 차의 실내를 환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레이색이 좋은 건 다 알지만 사람들이 선택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청바지를 입으면 이염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EV3는 시트 중간에 끊어서 위쪽은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밝게 사용하고 아래쪽은 이렇게 남색으로 청바지를 입어도 이염되지 않도록 투톤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투톤 시트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데요. 요거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거 예쁘게 나왔을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액센트를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줬는데 이것도 자동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의류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되는 그런 컬러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걸 볼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투톤하고 이렇게 액센트 주고 이런 것들 잘하면 정말 멋진데 우리가 잘못된 사례도 보지 않았습니까? 캐스퍼의 시트를 볼까요? 야, 요건 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잘 나올 걸로 기대해 봅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작고 귀여웠는데 인테리어를 보면 조금 진중한 느낌이 들어서 외관처럼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을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봤을 때 EV9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EV9 열받지 라는 생각인데 저희가 EV3를 사야 되나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렇게 EV9의 요소를 넣어준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사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실내 이게 근데 직물입니까? 딱 봤을 때 직물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인도 시장에서 유출된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 디자인으로 나올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내 공간이 엄청 넓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넓을 수는 없겠죠. 지금 보면 뒷좌석이 한 20m 떨어져 있는 것 같지. 헤드레스트가 요만하잖아. 가방 같은 데서 원룸 이렇게 초광각으로 찍어놓는 거 그렇게 찍어놨네요. 인도시장 참 이럴 리는 없고 이 차는 전장 4.3m짜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차예요. 셀토스하고 크기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셀토스면 작지 않죠. 거기다 전기차니까 셀토스와 달리 이 바닥도 완전히 평평할 거고 그리고 앞쪽에 공조장치도 엔진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앞쪽 후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실내 공간도 더 넓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려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내가 셀토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클 걸로 보여집니다. 하이브리드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는 남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로 전기차가 코나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코나 전기차는 이제는 4천만 원대예요.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 됐어. 근데 니로 전기차는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가격을 올렸지? 안 팔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EV3가 나올 때 가격 차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니로의 가격을 일부러 조금 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내리면 EV3가 김이 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니로는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해 줄 수밖에 없다. 절대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니로 전기차는 버리는 카드라는 거지.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파노라믹 선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뭔가 들어갈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보여준 콘셉트에는 뒷좌석이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져서 거기 애완동물을 태운다거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킥보드 같은 거 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거 되면 참 좋을 텐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배터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 거냐를 놓고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중국산 LFP 배터리를 넣겠지, 그래서 가격을 낮추겠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EV3가 처음 공개된 기아 EV데이에서 그때 당시 기아가 LFP 배터리, NCM 배터리를 두루두루 사용해서 여러가지 차종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LFP 배터리를 기아에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 어떤 차에 넣을 거냐? 레이 EV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차들 중에 어떤 게 들어갈 거냐 하면 가장 저렴한 EV3에 당연히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EV3가 LFP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설왕설래하게 된 거죠. 어떤 기자분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CATL에 NCM 배터리가 들어가겠지, 저렴한 차니까 저렴한 배터리 넣겠지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현대차 그룹과 LG엔솔이 합작해서 만든 HLI 그린파워에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HLI 그린파워는 처음 들어본다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름 그 자체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LI, 현대, LG, I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 LG 배터리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인도네시아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전기차가 뜨면 인도네시아도 뜨는 거죠. 당연히 단가도 저렴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인건비도 저렴해서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전기차가 뜬다 라고 하면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고 여기서 배터리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현대차 공장도 있고요. 지금 아이오닉5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CKD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동남아나 호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생산 차량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딱이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HLI 배터리, 이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서 장착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아니 인도네시아 배터리 쓰면 미국에선 어쩔 건데, 중국에선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IR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된 차가 아니면 조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생산 배터리를 장착해야 될 텐데, 다행히도 현대기아는 미국 조지아주에 SK온하고 합작 공장을 이미 만들고 있고요. LG엔솔 배터리 공장도 얼마 전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배터리 공장은 SK 있죠, LG 있죠, 이렇게 공장을 크게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배터리량이 전기차 58만 대에 공급하고 남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넉넉하네요.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 것 같고요. 맞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2030년부터는 전기차가 연간 1000만 대씩 팔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대기아가 다 합쳐서 700만 대 조금 넘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은 대수가 오로지 전기차로만 팔리게 된다. 거기 대응하려면 지금 배터리 공장 2개만으로는 안 되고 더 늘려야만 할 겁니다. 물론 EV3가 만약에 미국까지 간다면 그때는 미국 생산 배터리를 장착해서 가야 되겠죠. 중국으로 간다면 또 중국 생산 배터리를 장착해야 될 텐데, 중국에서는 CATL이 여기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맞는 배터리를 얹어서 그 시장에 맞는 자동차로 최적화시켜서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야,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자동차 회사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기아에서 EV3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간다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시장에 맞는 배터리를 잘 장착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이네요. 나중에 EV3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3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품성이 높은 자동차라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니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원래 잘 나가던 자동차였고, 셀토스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자동차였는데, EV3는 양쪽 모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자동차, 모두가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가진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튀는 부분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부분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고요.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실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되는 시점, 실용적인 전기차가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자동차로 잘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엠바고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출장을 가거든요. 프랑스 칸 영화제를 간다. 와씨, 이게 말이 되나?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 다 간다는 칸 영화제, 저희 모카도 칸 영화제 가요. 상 받으면 어떡하지? 연습해야 되겠다. 나야.
이거 아니야? 아무튼 이거 하고요. 갔다가 다음 주 수요일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EV3를 보러 가서 그 다음날 목요일 오후 7시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EV3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차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양산은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7월이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번 타자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나? 안 되나? 계약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빨리 이 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